가솔린 자동차에서 연료가 유입이 돼가지고 오일이 증가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신영입니다. 자, 오늘은 그 현대 기아에서 나온 1.6 하이브리드 또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연료가 유입이 돼서 엔진 오일이 이게 증가하는 그 이슈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신형 소렌토, 신형 스포티지, 신형 투싼, K8과 같은 부분에서 1.6 감마 엔진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엔진 오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솔린에서 엔진 오일이 증가한 거는 여러분 많이 못 들어보셨죠? 예전에 디젤차, 구형 산타페 그 D엔진이 들어간 차 같은 경우나 R엔진, 그 디젤 R엔진에서 고압 펌프에서 연료를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그 체결되는 볼트가 좀 느슨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료가 유입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가솔린 자동차에서 연료가 유입이 돼 가지고 오일이 증가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지금 결함과 관련된 부분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분들, 실제 이 자동차를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동호회라든지 그걸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조사로부터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그분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받으신 거를 토대로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다, 원인이 무엇이다 라는 걸 제가 조금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설명하기 전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가솔린, LPG, 디젤 같은 경우 엔진이 열받기 전 냉간 시에 시동을 걸면 엔진의 이 RPM이 올라가죠. 왕 하고 올라가잖아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제 영상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냉각이 된 엔진의 온도를 최대한 빨리 올리기 위해서 연료를 많이 집어넣고 RPM을 빨리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패스트 아이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정상된 세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연기관에서는 그렇게 연료를 많이 집어넣는데도 이 연료가 엔진 오일과 혼합이 안 된다. 그 이유는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보면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죠. 엔진 오일의 온도도 올라가고 냉각수도 올라가고 미션 오일의 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한 선까지 엔진의 온도가 딱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술자들, 엔지니어 같은 경우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요, 실린더도 이 엔진이 있잖아요. 실제 쇼트 엔진, 피스톤 링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게 다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속은 어쩔 수 없이 수축하고 열 팽창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팽창이 된 값을 계산해서 팽창이 된 상태에서 최적의 컨디션이 나오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온도가 완전히 냉각된 상태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나오게 세팅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엔진의 온도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나오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빨리 온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연료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엔진차는 열이 딱 받은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완전 연소에 가깝게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연료가 혼합이 안 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과 모터가 같이 작동하죠. 엔진이 돌아가기도 하고 모터만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시동을 딱 켜면 처음에 엔진이 왕 하다가 탁 꺼지기도 하고 또는 레디만 딱 작동되면서 아예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한 20에서 30km, 한 40km 정도는 모터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높아지고 부하가 걸리면 그때 엔진이 작동을 합니다. 즉 엔진은 작동을 할 때는요, 여러분, 냉각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료가 엔진 오일과 유입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실린더하고
피스톤하고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잖아요. 얘는 망가진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자, 보시면 이 실린더하고 피스톤 사이에 이렇게 틈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틈이 너무 많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헐렁헐렁해져요. 그래서 이 엔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너무 꽉 껴져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엔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금 압착이 딱 돼야 되겠죠. 그 적절하게 압착이 되기 위해서는 엔진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모터가 먼저 작동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고 그 나중에 또 엔진이 또 동작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엔진이 꺼지고 또 모터가 작동을 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모터만 작동을 할 때 엔진이 자꾸 냉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특히 겨울철에 이런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좀 날씨가 좀 차가울 때, 특히나 추울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운 여름철이 되면 이런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피스톤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링이 이렇게 3개가 있죠? 1번 압축링, 2번 압축링,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이 오일링입니다. 이 링이요,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링이 팽창을 하는데 적절하게 팽창을 하면서 이 실린더에 이렇게 딱 압착이 돼요. 그렇게 의도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특히 엔진에 열이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약간의 틈이 생겨요. 원래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도 이 실린더하고 피스톤의 어떤 그런 간극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한 0.02mm에서 또는 0.04mm까지의 규정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도의 간극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엔진을 뜯어서 이렇게 보면 뻑뻑하게 딱 압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0.02mm 정도의 틈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틈에 엔진 오일이 들어가면서 유막이 형성돼서 그것을 이렇게 윤활해 주는 겁니다. 너무 꽉 껴도 안 되고 너무 헐렁헐렁해도 엔진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세한 틈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틈은 0.02mm에서 0.04mm 정도는 엔진의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올라갔을 때의 틈인 거고, 냉간 시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의 어떤 이 상태, 관리 상태, 엔진 오일의 상태, 마모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엔진이 냉각이 된 상태, 피스톤 링과 실린더에 틈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이게 그 틈 안으로 연료가 유입이 되는 거죠. 자, 어떨 때요? 엔진이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 엔진은 꺼져 있는 상태잖아요. 열이 완전히 받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냉각이 되다 보니까 연료가 이미 엔진 안으로 연료가 팍 분사가 됐는데 엔진이 꺼지고 모터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미세한 틈으로 엔진이 냉각이 되고 연료가 냉각이 되면서 액체화된 상태, 그 미세한 연료가 그 틈 안으로 들어가서 엔진 오일과 혼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혼합이 되다 보니까 그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더운 여름이라든지 그럴 때는 엔진이 조금 달리다가 꺼져도요, 이 날씨가 기온이 따뜻하고 덥기 때문에 그 엔진의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겨울철에는 엔진이 작동하다가 딱 꺼지고 모터가 작동할 때는 날씨가 추우니까 냉각이 더 빨리 되는 거죠. 엔진 오일도 빨리 식고 엔진도 빨리 식고, 그 미세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연료가 유입되고 요 피스톤 링의 틈이 조금 더 생기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제 제조사의 입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이런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된 일부 그 연료가 냉각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겠죠. 실제로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장거리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지만 엔진의 개입이 조금 더 많이 될수록 이런 증상은 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시내만 운전하는 분들 또는 이 정말 그 근거리만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모터의 개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엔진의 열이 그만큼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더 빨리 식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제조사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제 자동차 구조를 아는 분들은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게 설계를 해주면 참 좋은데 이게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나 기계를 만드는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장치를 붙여준다든지 예를 들어 엔진이 멈추고 모터가 작동을 할 때 엔진의 열을 좀 유지시켜주고 엔진의 열을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별도의 히팅 장치를 장착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요 그거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만들고 장착을 했을 때 그 장치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연료가 들어가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에서 배터리를 뽑아 쓰든지 그러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비 상승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결함을 막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장치를 돌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빨아먹든지 연료를 빨아먹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무게만 증가하게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요거를 세팅 값으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도 있고 더운 여름도 있고 이거를 아주 완벽하게 막 세팅을 해가지고 딱 잡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조사에서 이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추정컨대 엔진의 가동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거죠. 모터의 가동 시간을 좀 줄이고 엔진의 가동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엔진의 열을 충분히 올린 상태에서 모터를 작동하고 다시 엔진을 작동하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슈 업데이트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연비가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바로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또는 뭐 엔진의 가동 시간을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연료를 조금 더 많이 집어넣어서 엔진의 열을 조금 더 빨리 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연료의 소모량을 조금 더 시킨다 라는 것으로 아마 시스템 로직을 그렇게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조사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런 식의 세팅밖에 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제 구조도 굉장히 복잡한데 사계절도 뚜렷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만족시키기가 솔직히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차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엔진 오일이 증가하면 혹시라도 기존의 디젤차에서 엔진 오일이 증가해가지고 급발진이 돼가지고 혹시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급발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디젤차와 같이 그런 증상으로 급발진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게 엔진 오일에 연료가 유입되는 가솔린 연료가 유입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이 엔진의 이 윤활성이라든지 점도 이런 것들이 조금 깨지거나 아니면 이 오일이 조금 더 이 오염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의 때를 잘 벗겨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오일 증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심하지는 않겠지만 또 그럴 수 있는 또 여지도 가지고는 있을 수는 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죠. 일반 엔진 차들 같은 경우는 연료가 많이 들어가도 계속 엔진이 돌아가고 있고 엔진의 온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들어가도 이 완전 연소가 가능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만 동작하기도 하고 모터만 동작하기도 하는 그 과정에서 특히 겨울철에 차가운 공기를 만났을 때 모터만 동작하다 보면 엔진의 열이 식고 냉각이 되면서 일부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가솔린 연료가 피스톤과 실린더에 냉각이 되면서 수축이 된 미세한 틈새 안으로 들어가서 엔진 오일과 같이 혼합이 된다. 그것이 엔진 오일의 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라는 게 이제 제조사가 소비자들한테 이야기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ECU 업데이트와 관련된 부분은 뭐 엔진의 가동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로직을 쓴다든지 연료를 조금 더 많이 써서 엔진의 온도를 조금 더 높이는 식의 이런 시스템 로직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업데이트를 받았을 때 연비가 떨어지는 현상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저의 뇌피셜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그거 이게 제조사에서 소비자한테 보냈었던 진행 상황과 관련된 서면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걸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제 어떤 원인이다라는 걸 구조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영상 참고하시고요. 다음번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